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2월 9일 오후인데요. 늦은 오후입니다.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이가 법정 구속이 되면서 2년 6개월을 받았다 하는데 참으로 오래도 걸렸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이 정권은. 내일 모레면 설날입니다. 모든 가정이 행복하시고 재물이 팍팍 쌓이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모든 가족과 모든 친인척이 만나가지고 떡국도 많이 드시고 덕담도 많이 주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김연경이는 2년 6개월로 이거 한 1년 반 걸렸죠. 한 2년 걸린 것 같은데요. 이제 1심이에요.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좌파들이 법정 구속이 되는데 그러면은 김명수하고 추미애는 어떻게 되느냐, 또 박범 경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리고 과거에 김동연이가 신재민 군을 찍어내고 그죠? 사표를 받고 신재민 군을 갖다가 고소를 한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죠. 지금 이 정권의 국정농단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도 이러지 않았고 시대도 이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수 우파 정권을 할 때는 이렇게까지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얘네들이 서류로만 작성하지 않았다 뿐이지 말로서 인사 전행을 하고 지네 편만 남겨놓고 다 쫓아내고 다 유배시키고 있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은 정년 보장이 돼 있어요. 특별히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한에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한직에 보내거나 인사 발령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찍어내지 못하죠. 그리고 좌파들을 갖다가 박는다 이런 건데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고고TV가 요새 하루에 3개 내지 4개만 영상을 올리는데요. 한 개만 줄이니까 하루에 5개씩 올리든 하나만 줄이니까 참 마음이 편합니다. 매일매일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아주 심신이 굉장히 피곤한데요. 김은경이가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고 또 그 신미숙이라는 애가 있었죠. 신미숙이가 뭐였죠?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얘네들은 뭐 균형발전비서관, 균형인사비서관. 말만 균형으로 처박아 놓고, 그죠? 균형이 아니고 불균형으로 지들 편만 다 요직에 앉히고 자기들 정권에 반대하거나 과거에 보수 우파 정권에서 임명된 공무원들은 다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무슨 나라를 이끌어? 그죠? 그래서 괴물 정권이 돼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4.7 보선에서 말입니다. 국힘이 못 이기면은 안철수가 이것은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힘이 못 이기면은 얘네들이 개헌을 갖고 나온다고 김종인 씨가 일가를 했죠.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4.7 보선에서 국힘이 못 이기면 말입니다. 안철수가 이겨가지고 안철수는 정체성이 없어요. 또 안철수를 갖다가 지지하고 지탱해 줄 수 있는 정당이 없어요. 국당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4.7 보선은 국힘에서 서울시장을 탈환을 못하면은 개헌을 반드시 갖고 나올 것이라는 게 고고TV의 생각입니다. 그건 설날 연휴에 내가 찍어 올리고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오늘은 블랙리스트만 이야기하시죠. 블랙리스트 이거 환경부 그 김은경이만 걸렸지, 그죠? 김은경이가 했겠어요, 여러분? 문재인이가 한 거죠, 청와대에서. 그렇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탄핵 과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 문체부 과장인가, 노태강 국장인가, 노태강 걔를 갖다가 참 나쁜 사람이다 하고 찍어낼 적에 그게 국정농단으로 걸렸어요. 이 정권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수천 명이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죠. 최소한 수천 명은 될 겁니다. 공기업까지 따지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던 장관이나 차관 이런 애들이 직권남용으로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김은경이가 최초다. 한심하죠. 수없이 일어나는데 이게 처음이래요. 그죠?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고 짧게 말씀드린 김은경이하고 신미숙이가 전 정권 때 보수 우파, 쉽게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했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공공기관 임원들과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서는 청와대가 점 찍은 인물을 갖다가 채용을 했다. 그래서 검찰은 5년의 구형을 때렸는데 2년 6개월을 받았다. 징글징글해. 산하공공기관 임원의 15명의 사표 제출을 종료했고 13명을 사표를 받아버렸다. 김은경이가. 이게 여인이 여자가 무슨 이런 짓을 해. 위에서 시켰지, 문재인 쪽에서. 응? 그리고 환경공단 상임감사인 김모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했고 그리고 물러나게 하고 친정부 성향인 박모 씨를 후임에 임명했다. 재판부의 일갈에 따르면 피고인 김은경이는 내정자가 탈락하자 심사 합격자를 모두 불합격시키고 인사추천위원회였던 환경국장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했다.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 피고인 김은경은 환경부 최고 책임관으로 마땅한 법령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위반했고 사표 제출자가 13명이요. 인사추천위원이 80명, 선량한 지원자가 130명에 이른다. 이걸 모두 거부했다.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지시하고 압박감을 느끼게 해 사표를 받아냈다. 환경부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승인 없이 김은경의 승인 없이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함에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그러면 모든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한 김은경이는 나쁜 것이다. 또 신미숙이란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행위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임을 아님을 고려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이까지가 김은경 스타일, 김은경이고요. 그러면 추미애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쉽게 말씀드려서 추미애나 박범 경계는 인사안을 검찰총장과 협의하지도 않고 통보도 하지 않고 추미애는 30분 전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안 들어가니까 발표해버리고 박범 경계는 2분 전에 인사 발표 2분 전에 뿌려버렸다. 발표해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게 블랙리스트죠. 그죠? 그 검찰청법에 검찰총장과 인사안을 협의한다. 이것이 나중에 헌재로 올라갑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그래서 이 정권을 우리가 찾아오지 않으면 말이죠. 굉장히 힘듭니다.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고고TV 같이 벌써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힐튼 조통 국힘을 밀어야 됩니다. 정당에 의석이 없는 정당 국당이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철수를 서울시장에 당선시킨다 하더라도 되지도 않을 거지만은 당선시킨다 하더라도 정체성이 모호하고 이념성이 모호한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 공무원한테 휘둘리고 전문가한테 휘둘릴 텐데 거기서 무슨 정부를 싸우고 국힘은 그러면 서울시장도 못 내고 대권 후보도 못 내면 누가 문재인 정권하고 싸운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힘을 밀어난 소리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추미애가 박범 경계는 엄청난 블랙리스트를 내적으로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다 걸려 들어갑니다. 다 걸려 들어가요. 정권을 찾아와야 걸려 들어가지. 안 찾아오면은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것들이 대부분이 유죄가 나오죠. 문재인 따가리들이 조국, 그죠? 또는 김은경 이런 애들. 그런데 이걸 맡고 있는 데가 어디죠? 대법원장 김명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권을 찾아서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정상적인 대법원장을 갖다가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김명수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전번에도 한번 올렸지만 김미리 부장판사 3년을 유임시켰다. 그게 조국 사건, 울산 부정선거 사건, 옵티머스 모두 유죄수 사건을 모두 깔고 앉은 악질이다. 김미리. 그것만 남겨놓고 다 돌려버렸다. 근데 돌려버렸으면 뭐냐?
다 쫓아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했던 사람들이나 또는 엘리트 판사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법연구회고 민변 출신들을 다 집어넣어버렸다. 블랙리스트죠. 김명수 이놈아도 지금 뭐 검사들이 그 산발적으로 항명을 하는가 본데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판사들이. 김명수 이놈아나 이낙연이나 문재인이 300년 받는다면 김명수 이놈은 한 200년 받아야 되고 이낙연 이놈도 한 100년 받아야 됩니다. 말려 죽여야지. 지금 난리가 났죠. 김명수 코드 인사 논란이. 법원 내에서나 법원 밖에서나. 오죽하면 그 전직 변호사 협회장들이 말이죠. 또는 전국의 그 법대 대학 교수 강사들 2,000명이 다 김명수 물러나라 그러겠어요.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말입니다. 이 찌라시들이 그래서 큰 문제라 그러죠. 언론 그대로 보시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힘의 딜레마. 김명수를 탄핵시키고 쫓아내고 사퇴시켜도 문재인이가 더 악랄한 대법원장을 갖다가 6년 임기를 갖다가 채울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것이므로 쫓아낼 수도 없으니 쇼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도 김명수 쫓아내고 핵심은 우리가 정권을 가져와서 대법원장을 압박을 해서 문재인한테가 이러이러한 불법적으로 충성을 하지 않느냐, 경판을 했지 않느냐, 쫓아내야 되죠. 정권을 가져와서 새로운 대법원장이 김명수 나간 다음에 또 임명을 하더라도 그게 정상이죠. 이 김명수란 놈이 쩝쩝대면서 말하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해요. 깜냥이 안 되고, 그죠? 자격도 없는 놈이 지금 대법원장 상권 분립의 하나를 갖다가 법원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이에요. 길거리 양아치죠, 얘도. 문재인이니까 막 먹어요, 이놈이. 그래서 요번에 인사이동을 쫙 한 거 보면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또는 민변 이런 애들 갖다가 다 채워버렸어. 검사들은 지금 추미애가 다 그려놨고, 검사들은 수사를 하니까 말이죠. 그래도 분기탱천해가지고 검사들이 좀 거칠죠. 달려드는데 법원 이것들은 달려들질 못하죠. 새님들이니까. 그죠? 하느님을 대신해서 지가 심판을 하는 게 판사들이니까 검사들 같이 그렇게 봉기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판결로서 이제 하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판결로서 하려고 그러는데 윗자리를 갖다 전부 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문재인의 쫄따구도로 다 막아버렸다. 문재인 정권의 치부를 못 건드리도록. 이런 말을 수골백번 하죠. 김경수 사건 또 남았죠. 대법원, 그죠? 조국이 남았죠. 정경심이 남았죠. 그죠? 크롬 옵티머스 남았죠. 울산 부정선거 남았죠. 또 막 치고 올라가는 거 원자력 사건 남았죠. 모든 걸 막겠다. 거기서 죽으로서 나온 게 김명수였다. 원래 그랬어요. 원래 이놈아가. 요번에 터지는 거죠. 김명수가 말을 하기를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승진은 안 된다고 선포를 하고 실제로 그걸 실행을 해버렸다. 근데 사법농단 판사들이 누구죠? 양승태 또는 그 법원 행정처장 그런 친구들, 대법관들, 그죠? 다 무죄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들이 걸고 넘어가서 무죄를 갖다가 받아버리니까 2심에 가서는 전부 다 대법원에서는 유죄를 때려버리겠다 하고 지금 인사를 다 바꿔버렸죠. 대단한 국정농단이죠. 이런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좌파, 우파를 떠나가지고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죄를 지었으면은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대법원의 양심이었고 판사들의 양심이었습니다. 아무리 군부 독재라도 그래요. 일단 기소가 되면은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도 죄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죄를 지어도 전부 다 막아주고 불법적으로 판사란 놈들이 대법원의 그 김명수란 이놈 따가리들이 문재인의 따가리들이 유죄를 갖다가 무죄로 만들고 있죠.
좀 읽어드릴게요. 벌써 15분 됐어요. 김명수가 회식 자리에서 고위직 판사 2명을 콕 집어서 비난을 했다. 한 명은 대법관 후보에 올랐던 법원 내 대표적인 엘리트 판사였고 또 한 명은 법원장 승진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상황이었다. 김명수가 그 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은 대법관도 법원장도 돼서는 안 된다. 내가 불이익을 주겠다 하고 공언을 하고 또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행정처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이름을 올리고 잘라버리려 했다. 그래서 모두 징계 대상에 오르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김명수가 그런 일에 연루돼서 징계든 탄핵이든 받아야 될 판에 승진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결국은 이 두 판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하고 법원장 승진도 못하고 지난해에 전부 다 사표를 내버렸다. 좌든 우든 법원 행정처에서 근무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판사입니다. 아주 징글징글해요. 이것들이 괴물. 그리고 이 내치기 인사가 올해 정기 인사에서 재현됐는데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말하기를 행정처 고위 관계자로부터 김명수가 부담스러워 하신다. 대법원장 안 붙여. 김명수가 부담스러워 하신다. 승진은 기대하지 말라고 의사로 말라는 전화 통보를 받았다. 근데 이 부장판사는 법원장 승진 1순위로 꼽히던 엘리트 판사였다. 근데 결국에는 인사 하루 전날인 27일 날 사표를 내버렸다. 그러자 법관들이 말하기를 징계나 기소도 받지 않은 판사들조차 사법농단에 이름이 연루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표를 종용당한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잘 나갔던 판사들은 앞으로 단물도 없다는 건데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이제 와서 이렇게 법관들이 말하면 뭐하니 너희들도? 정권이 문제지만은 권력이 문제지만 이 판검사들 저 뭐 쓰레기 그 똥개들 그 경찰은 말할 필요도 없고 큰 문제예요. 판검사가 양심을 팔아버리면 말입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누구한테 호소를 해요? 우리가 일반 국민과 대한민국이 누구한테 호소를 합니까? 판검사들이 양심을 팔았으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빨리 찾아와야 돼요. 국힘 지지하세요. 고고TV 국힘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김명수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이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에 참여한 법관들은 전국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핵심 요직을 모두 차지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옛날에도 한번 나왔죠. 김명수의 판사 블랙리스트. 그가 요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검찰에서는 이성윤이 뭉개고 있고, 그죠? 중앙지법은 또 우리법연구의 김명수 애들이 뭉개고 있고, 신임 중앙지법원장인 성지용은 김명수의 지시로 만들어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단에 참가했다. 그런데 이놈들이 이것들이 전부 다 블랙리스트예요. 현재 판관의 요직을 차지한 것들이 이 자체가 블랙리스트예요, 여러분. 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고영검의를 갖다가 임명을 했고, 또 민사 1수석 부장판사에는 송경건이라는 애가 임명이 되고, 이게 전부 다 양승태 대법원의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조사한 놈들이었다. 지들이 블랙리스트네. 그 법원행정처장 임종헌이 그 비실비실한 놈, TV에 나와서 한번 저항도 못하는 놈. 국가 권력이 갖다 대면 말입니다. 누구도 저항을 못해요. 과거에 1970년대 우리 민주화 투사들은, 우리들은 저항을 했죠. 그러니까 공무원 이것들이 저항도 제대로 못해요. 연판장을 돌린다, 뭐 어쩌고 한다. 그래서 실행에 옮겨도 크게 안 움직이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죠.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도 검사 판사들이 일어나면은 항복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줬어요. 근데 이것들은 주류 세력을 교체하려고 그러죠. 문재인 정권은, 김명수 이것들은, 다 했어요. 문재인이가 검경 다 주류 세력 교체하고 국회의원 다 주류 세력 교체했죠. 공기업. 이제 법원만 남았는데 요번에 확실하게 주류 세력을 교체해버린 거야. 설마 했는데 진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임종원이를 재판 맡은 애가 이게 이름이 누구야? 윤종섭이 형사 36부 부장판사가 6년째 유임을 한대. 6년째. 보통 2년이면 다 대리깔이 되죠. 기리깔이라 그러나 대리깔이라 그러나 다 보직 변경을 하죠. 아무리 그래도 3년이면 보직 변경을 하죠. 근데 6년을 갖다가 윤종섭이라는 놈은 임종원을 갖다가 유죄를 주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이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저 새끼는 말이죠.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체 하면서 다 청와대에서 지시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조국 장관의 모든 조국이 장관은 입이 더러워졌다. 조국이 울산부정선거 사건, 정경심 조국이 입학 비리 사건, 유재수 사건, 이걸 담당하는 김밀이라네. 이것도 3년 동안 계속 그거만 하고 있어. 1심 하나 나오는데 2년이 걸려. 1심 나오는데 이것들이. 문재인이가 망할 때까지 꾸역꾸역 선고를 안 내리겠다는 거죠. 결심 공판을. 우리가 백날 김명수 물러가라, 조국 구속하라, 문재인 탄핵하자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야 된다. 거리에 투쟁을 해야 된다. 민중의 봉기. 쟤네가 촛불을 들었다면 우리는 횃불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세력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전부 다 좌파 천재예요. 시민단체 주도하는 애들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태극기 들고 성주기 들고 그 북두 들이고 장구 치고 김밥 먹고 라면 먹고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누가 정부 투쟁을 하는데 라면 먹고 김밥을 먹으면서 북치고 장구 치고 그러고 다녀요. 어슬렁어슬렁. 두 번째 선거혁명입니다. 선거혁명도 얘네들이 지금 모든 프레임을 갖다가 국힘에다 뒤집으시고 있어요. 거기 프레임에 못 빠져나와요. 쟤네가 말하는 프레임은 우리는 다 알지만은 선하게 보이거든. 우리나라 36년을 갖다가 지배한 일본에 대해서 친일하지 마라. 반일 투쟁. 민족 자존에 대해서 38선을 건 6.25 용난을 우리를 도와줬지만 38선을 건 게 누구냐? 미국과 소련이니 미국을 갖다가 친미를 하지 말자. 소련하고 북한하고 중공이 우리를 침략했음에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회에서는 1% 대 99%로 뻑하면 맞아 세금은 말에 1%한테만 걷는다. 1%한테 걷는 게 말에 50% 60%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선하게 그 돈을 뺏어 너희 가난한 자에게 너라 주니 너희들은 우리 말을 따르라.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칠 수 있는 세력이 지금 국힘뿐이 없으니까 무슨 제3세력이야. 제3세력을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대통령보다 훨씬 괴물 정권이 나타났는데 무슨 제3세력이야. 제3세력을 지도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죠. 안철수가 무슨 지도자야. 맨날 띠나 돌아다니고 말이지. 문재인한테 협조한 놈인데 그게 무슨 제3세력을 대표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제3세력이 나올 때까지 현재 국힘이 가장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그래도 야당에 주려고 보려니까 국힘을 밀어야 되는 거예요. 시잘데없이 이겨봐가지고 말이야. 응? 가세연 보는 사람들, 신의 안수 보는 사람들, 자유우파 보는 사람들 욕질이나 해야 되고 말이야. 설날 전에 말이지. 뭐를 좀 알고 나라를 갖다가 구하려고 그래야지. 한 사람을 만들고 한 당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도자 하나 나오는 게. 김영삼, 김대중 이래로 지도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국민의 결집을 받은 사람이 안철수가 어떻게 그게 지도자가 돼?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국힘을 밀어야 돼요. 밀어서 일단은 무너뜨려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 정기 개편을 하든 말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 전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